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챕터 21의 로그 서버 관리 중에서 두 번째 절인 로그 파일 크기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DM이라고 이제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파일 관리는 왜 하느냐면 로그 파일이 이제 무한정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그 파일을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로그 로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파일이 커지면 뭐 특정한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은 원본 파일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사이즈를 이제 0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요게 이제 로그 로테이트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관리를 우리가 다시 말해서 로그 로테이트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로그 로테이트는 로그 파일의 크기를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로그 로테이트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자, 로그 AD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성 파일. 자, 어떤 로그를 어떻게 로테이트를 시킬 건지에 대한 설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트 파일을 통해서 로그 adm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로그 adm.conf라는 파일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로그 로테이트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분리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그 adm.conf 파일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로그 adm.conf 파일 안에는 어떠한 로그 파일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옵션이겠죠. 여기서 로그 ADM의 옵션일 건데,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옵션이고, 이게 실제 로그 adm.conf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var log syslog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런 옵션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고요. 자, var adm message 파일에 대해서는 또 이런 옵션을 적용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var adm pht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옵션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나오는 옵션들이 -c도 있고 -p도 있고 그 다음에 a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기본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다시 이제 로그 adm.conf 파일에 돌아오셔가지고 마이너스 대문자 c 카운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로그 로테이트 시 만들어질 파일의 개수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대문자 p 타임스탬에서 타임스탬은 파일이 로테이트 된 시간을 자동으로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옵션은 크론 탭에 의해서 자동으로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포스트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 로그 파일 이름이 변경된 후 실행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뒤에서 한번 잠깐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다음에는 명령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그 킬 명령어로 행업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입니다. PID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C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원래 파일에 백업을 남기지 않고 원래 파일의 크기를 0으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로그 로테이트 시키지 말고 그냥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원본 파일을 그냥 내용 삭제하라는 얘기죠. 기존의 내용만 삭제하라는 얘기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사이즈, 요게 이제 그 가장 좀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예제로 -s 512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원본 파일이 512k까지 커지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 파일이다 그러면 message.0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메시지 파일은 사이즈가 0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로그가 아주 빨리 쌓이는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파일의 내용을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s 한 다음에 20메가 그러면은 로그가 20메가까지 커지게 되면 로테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 한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 파일 이름으로 이제 파일명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문자 뭐 n 옵션, 대문자 m 옵션, 그 다음에 a 옵션.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실수 logadm.conf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예제가 바로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var log syslog라고 하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게 원본 파일이고요. 마이너스 C8 이거는 이제 syslog.0, syslog.1, syslog.2 해서 이거를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타임 스탬프가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고 나서 수행되어야 될 명령어, 포스트 명령어죠. 그래서 kill 해가지고 요 PID에 대해서 행업 시그널을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syslog가 한 번 더 행업이 되겠죠. config 파일을 다시 한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logadm.conf 파일이 수정이 되고 로그에 대한 설정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ogadm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var log syslog라고 하는 요 파일이 원본 로그 파일이고요. 자, 이 로그 로테이트 파일을 8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서 자, etc 밑에 logadm.conf 파일에다가 이렇게 한 줄 추가하시면 돼요. var log syslog -c8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 로테이트 파일이 8개가 만들어진다. 이 로그 로테이트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syslog.0, syslog.1부터 syslog.7까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뒤로 하나씩 무브가 되면서 카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syslog라고 하는 파일은 계속 0을 유지하는 거죠. 사이즈가 0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로그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백업 파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 파일을 만드는 거다. 기존의 옛날 거를 이제 한 번씩 봐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세 번째 걸 보시면 var 로그 밑에 syslog 파일을 로그 로테이트하고 해당 프로세스에 행업 시그널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잠깐 봤지만 요 -a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kill, 그 다음에 행업, 그 다음에 이제 요 syslog의 PID 파일을 읽어서, 자,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요 cat 앞에 있는 요거는 백쿼트입니다. 백쿼트. ESC 키 아래에 있는 백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싱글 쿼트로 kill 명령어 전체는 싱글 쿼트로 이제 명령어를 감싸주고, 그 안에서의 다시 또 명령어는 백쿼트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 로테이트를 일단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나면 행업 시그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래와 같은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r adm message 파일에 로그 로테이트 파일이, 자, 6개월이 지난 파일은 삭제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파일을 삭제할 때는 마이너스 대문자 a 하신 다음에 6m 6 months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근데 이제 메시지 파일은 뭐 안 지우죠. 안 지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r cron log라고 하는 파일로 다시 넘어가서 var cron log 파일이 크기가 512kB보다 크거나 같으면 var cron에 5log로 로테이트 시켜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아래 예제 보시게 되면 답을 보시면 var cron log 그 다음에 사이즈 512k 512k가 되는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러면 그 파일의 이름을 cron.oldlog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로그 파일은 다시 0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그리고 자, var 로그 syslog 파일을 syslog.0부터 syslog.7까지 로테이트 파일 이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syslog에 -c는 8, -t에서 var 로그 syslog.$n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0부터 7까지인데, 왜냐면 앞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서버에 VAR, ADM, IPF 로그라고 하는 게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즉, 파일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생성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 로그 로테이트 파일의 개수를 30개로 제한하고 로그 파일의 크기를 500메가 단위로 로그 로테이트를 하고 싶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단순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30, 30개죠. 그리고 사이즈 500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PF.log 파일이 500메가가 되는 순간에 이제 크론이 돌아야겠죠.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IPFlog.0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IPFlog는 다시 0바이트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가 이제 바로 이제 로그 로테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를 가르칠 때는 로그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로그 서버를 관리하실 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로테이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